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시한 담론을 이끌어갈 전선용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저는 사단법인 우리시 진흥회 월간 우리시 편집 주관으로 활동했었고요. 작년까지입니다. 올해부터는 출판국장으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집 편찬하는 일이죠. 그리고 생명과 문학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시인 유서 포엠 외진입니다. 그림으로 읽는 시 꼭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민족문학연구회 또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 더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털 사이트에 가시면은 좀 더 찾아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오늘 이 채널을 개설하고 처음 방송하는 겁니다. 다소 미흡하고 부족하더라도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채널을 이제 개설한 배경이 있는데요. 제가 전업 시인으로서 활동하면서 나름대로 겪었던 시적 노하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학자 입장이 아닌 그야말로 창작자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시를 쓰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문단의 세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나라하게 좀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시를 시작한 동기가 우연찮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복잡한 사연이야 여기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사실 신학을 좀 하다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신학을 중도에 이제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말씀들을 좋은 측면에 있어서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려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시로 좀 표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를 썼고요. 또 시를 공부하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시를 쓰게 된 동기야 무슨 큰 주제가 될 일은 없겠지만,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인 상태로 이제 시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시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좀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한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잖아요. 답은 간단해요. 많이 쓰면 됩니다. 사실은 열심히 쓰면은 시를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좀 무책임한 말 같긴 한데 사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시창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시가 어떤 분야에 속해 있고 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예술원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예술 분야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연극, 영화, 무용, 이런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술 파트가 있고 음악 파트가 있고 마지막으로 문학 파트,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예술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지금 현재 음악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세를 떨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미나리라든지, 또 음악 같은 경우에는 BTS, 정말 얼마나 훌륭한 젊은이들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문학 부분만큼은 좀 지금 현재 세계 속에 우리가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학이라는 부분 역시도
실질적으로 문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술, 영화, 음악 뭐 이런 부분으로 학자가 포함된 건 없죠. 미술학, 영화학, 음악학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굳이 문학만 문내 쪽만 문학이라고 학문적 가치를 이렇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저한테는 중요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왜 예술 이야기를 끄집어냈냐 하면은 시가 과연 어떤 분야에 속했느냐, 학문적 분야에 속했느냐 아니면은 창작적, 즉 다시 말해서 예술 분야에 속해 있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를 명확하게 선정해 놓고 시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창작자로서의 작품으로서의 시를 쓰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영화나 연극이나 모든 분야의 창작적 부분과 비평적 분야, 즉 학술적이고 학문적인 분야들이 나눠져 있습니다만 표면에 드러나 있는 부분은 창작자가 얼마나 더 많은 시대에 앞서가는 작품을 내놓느냐에 대한 관점이 더 많이 독자에게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 부분만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매우 아쉽더라고요. 이 시라는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시창작과 시문학 이 두 갈래길에서 시 공부를 하고 시를 쓰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명확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시를 쓰다가 보면은 좀 여러 가지 역량에서 좀 딸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은 아 내가 지식적으로 부족해서 학문적으로 조금 미흡해서 내가 시를 쓰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자문자답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시를 쓰는 거는 사실 학문적 범위하고는 전혀 다른 미술과 영화나 마찬가지로 어떤 창작적 요인, 새롭게 도출해내는 그런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것이지 문자적으로 학술적으로 더 알아야 되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알고 보면 그런 오류에 한번 빠진 적이 있습니다. 뭐 한 글을 쓰고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임보 교수님께 그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시를 쓰는 데 있어서 좀 더 시안을 넓히기 위해서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보 교수님께서 잠깐 생각하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비평가 되려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만 해도 뭐 그 속 깊은 뜻은 잘 모르고 지나왔습니다만 오랜 시간 좀 지나고 지금에 와서 일어서 보면은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시를 쓰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예술에 초반에 많은 이야기를 한 부분이 예술적 가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새로운 작품을 구현해내는가에 대한 관점이 창작자에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새로움을 구현해내는 부분에 대한 한계가 마치 미흡한 지식, 학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다만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어떤 학식 이런 걸 떠나 가지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또 나은 곳으로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거, 또 좋은 책 많이 보고 하는 거, 그거는 당연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만 시창작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학문을 좀 갈고 닦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시창작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저는 사실
단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시를 쓰다 보면은 이제 보기도 많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 쓰는 속도는 늘지 않고 이제 보는 눈은 자꾸 이제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간혹 상표를 먼저 달아놓으면은 그 상표를 통해서 내 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스카이를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상표를 통해서 아, 이 사람 시는 좋을 거야라고 독자에게 이제 편견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좀 좋지 않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과 학문과는 따로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 입장이고요. 예, 저라고 왜 처음에 시를 공부하면서 뭐 실론집이라든지 뭐 이론집을 왜 안 받겠습니까? 근데 제가 뭐 좀 짧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쉬운 걸 어렵게 써놨더라고 전부 다. 그래서 뭐 그것도 하나의 좀 재주이긴 하겠죠. 재주이긴 한데 가장 기본적인 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론과 어떤 학문적 토대를 갖춰야만 시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언어가 사실은 중국어에서 시작됐잖아요. 그죠? 한자.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소위 성리학, 유교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양반 계층에서 언어를 다뤘죠. 그래서 풍류를 엎듯이 시조를 엎고 시를 썼는데요. 우리가 그 세종대왕이란 진짜 굉장히 훌륭한 우리의 선조가 계시지 않습니까? 한글을 창제해내시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이 한글이 지금은 그런 어떤 선비적 사고방식, 여기서 선비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선비의식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선민의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이 배워서 나는 너네와 달라라는 그런 의식들, 또 그런 부류, 뭐 그런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어떤 집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영화나 그림이나 음악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표현해내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뿐이지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 역사학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되고 철학적으로 누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안다고 해서 지금 당면한 시를 잘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여담을 하나 하자면요. 지금은 뭐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도 참 우스운데요. 지금은 초등학교 시절이, 그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 시절인데 보통 사생대회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생대회를 이제 갔는데 갑자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림을 아직 다 미처 그리지도 못했는데 비는 오고 그림을 그렸으니 그리고 빨리 제출은 해야 되는데 있는 물감을 막 이렇게 섞었습니다. 섞어서는 도화지에다가 그냥 내 장난치듯 그냥 이렇게 막 뿌렸습니다. 뿌리고서는 제출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만큼 지났죠. 이제 한동안 시간이 지나고 담임 선생이 부르시더라고. 이 신문에 단 입상자의 명단을 보고 학교와 명단을 보고
네가 맞느냐고. 제가 봐도 제 이름이 좀 이렇게 흔한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더니 최우수상에 입상했다고. 그래서 서울까지 가서 이제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 자랑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 그러고 난 다음부터 어떤 사생대에 나가든 입선을 하든 덕선을 하든 뭐 최고상을 받든 늘 이렇게 나갈 때마다 받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림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구나. 어. 그전에는 막 사실과 똑같이 그리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뭐 누나랑 같이 이제 가게 되면은 누나가 좀 옆에서 거들어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작품들은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흔칠러 놓으니까 그게 작품성 가치가 인정이 됐는지 늘 입상이 되더라고요. 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를 잘 쓸 수 있는 방법, 아까 처음에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없는 것 같아요. 스스로 깨달아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고 그것을 배워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많은 시행착오를 본인이 겪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를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죽기 살기로 써야 된다. 쓰다 보면은 윤곽이 보이고 방향이 보이고 시의 모습이 이제 어른거리면서 나타나더라. 예,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뭐 돈 잘 버는 법, 뭐 하는 법, 무슨 법. 그 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법은 이미 있다면은 이미 다 건져 먹고 나머지는 찌꺼기밖에 안 남은 거죠. 뒤따라가서는 예술이 성립이 안 됩니다. 예술의 전제 조건이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내딛는 거라고 저는 예술의 가치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림 같은 경우에 피카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처음부터 추상화를 그리고 막 하지는 않았어요. 사실화를 그리고 풍경화를 그리고 이게 쓰다가 그리다가 보면은 좀 지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술을 하시는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일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자꾸 새로움에 대한 갈구를 느끼죠. 그래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어떤 형태를 추구를 하고, 예, 그러한 부분에서 추상화라는 어떤 그런 형식도 만들어집니다. 어, 지금 조금 뭐 낯설게 하기, 현대시에서 이야기하는 낯설게 하기라는 부분에 나중에 한번 더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현대시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뭐 낯설게 하기, 생소하게 하기, 뭐 등등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시가 더 어려워지고, 뭐 시창작자 입장에서는 마치 프로그래머가 되고, 독자는 그것을 해커가 돼서 풀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이제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예술이란 분야 역시는 그건 뭐 시도 예외가 아니고 수필도 예외가 아니고, 뭐 수필 같은 경우 사실에 입각해서 써야 되는 문제니까 좀 다 별개로 두고요. 소설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야든 어떤 형식의 방향이라든지 그 방법들을 누군가가 해왔던 방법을 답습해 나가고자 하는 예술가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자면 기시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 누가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지나가면은 가다가도 벗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예술가의 정신이라고 보는데요. 어,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이 진취적이고 앞서 나가야 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 어떤 새로운 표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죠. 시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시가 쉽지 않다라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새 시가 어렵다고 이제
토로를 하니까 또 그 반대편에서는 뭐 시가 별거 있냐,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쓰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시를 좀 쓰신 분들께 시를 어떻게 쓰면 잘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사실상 그 시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지 각자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단숨에 시는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쓰면 되지 뭐 선문답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가 시다워야 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넋두림이라든지 자기 감정만을 이제 쭉 펼쳐놓는 그런 시편들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시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제가 이제 약도를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내비게이션 역할을 좀 해드릴까 해서 이제 이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시를 쓰기 위해서 내가 학자적인 영역으로 갈 것이냐 창작자적인 영역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자기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창작을 전문으로 시 쓰기만을 전문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비평이라든지 평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가치를 더 두느냐에 대한 결정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나는 시 쓰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이 학문적인 차원은 일단은 접어둬 버리는 게 가장 마음 편하고 속 편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것들이 두 개가 어느 정도 진행되다 보면 막 짬뽕이 돼가지고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시라는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어디 있죠 외딴 섬에 가가지고 막 허우대다가 못 쓰겠어 그러고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공부라는 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계가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딱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아직까지 시편이 시집을 좀 내볼 만한 그런 시들이 꽤 많습니다. 한 두어 권 낼 수 있는 분량은 됩니다만 갈수록 시를 쓴다는 게 이렇게 독자에게 내놓는다는 게 또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재고를 하고 또 이렇게 생각을 미루고 있는 편인데요. 저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한 1년 정도 이렇게 방송하고 나면은 시가 시집 한 권 정도 나올 분량의 시편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목적은 이제 그렇게 목적을 두고 이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의 영역, 시창작과 시문학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또 창작자 입장에서 뭐 시에 대한 정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시의 작법 중에 낯설게 하기에 대한 오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 꼭지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시가 좋다 뭐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 뭐 시가 좋다 나쁘다의 그 감각적인 표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잘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가 좋다 나쁘다라는 표현보다는 작품성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품성에 대해서 이제 한번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시상, 뭐 영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상이 무엇이며 영감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서 관조, 뭐 발견, 발명이란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볼 만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새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독자면 독자이지 이 독자를 고급 독자와 일반 독자를 구분시켜 놓은 상태가 지금 현재 우리 이 시단의 풍토인 것 같아요. 고급 독자는 고급 독자에 맞게 자기네들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로 구성된 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을 표현해서 고급 독자라고 이야기하고, 일반 뭐 서정시 뭐 좀 쉽게 쓰여진 시를 읽는 사람을 이제 일반 독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자체도 저는 못마땅합니다. 독자면 독자지 이것을 굳이 뭐 고급자를 이렇게 붙이고 또 일반으로 이원화 시켜 가지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 자체가 시 학문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시 창작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좀 불편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시와 시인의 품격, 다시 말하자면 시인은 시인다워야 되고 시는 시다워야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다음에 시를 쓰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사고, 틀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대충 끝나고 나면은 뭐 한 몇 개월 정도 제 나름의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부터는 실질적으로 시창작 어떤 대상물을 이제 앞으로 여행을 저도 좀 자주 하려고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어떤 시적 대상물을 정하고 지금 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시를 써보는 거죠. 제가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유를 끌어내주고 내가 생각하는 사유의 방식은 이런 거다라는 것들을 교류하고 교감하면서 서로 시를 써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년 정도 지나면은 뭐 한 5, 60편의 시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어쩌면은 뭐 한 1, 2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시를 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의 영역, 내가 시 창작을 할 거냐, 시 쓰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학자로서의 비평과 평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결정을 먼저 하시고 시 앞에 쓰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또 방송을 봐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작자 입장, 제 입장에서의 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